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계속해서 그 2년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하나의 규정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복잡한 규정으로 뭐 실타래 같이 얽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 법만 봐가지고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왔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무서,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기재부의 해석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이 비과세를 적용할지 판단이 안 서는, 자,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사례를 볼 건데, 자, 이 사례가 이제 가장 첨예하게 기재부와 납세자들 간의 이제 해석이 엇갈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법을 보고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경에 가서 결국은 뭐 국세청이나 이 기재부의 해석을 받아봐야만 이런 세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작년에 1학기 때죠. 1학기 때 여러분들 조세법 총론을 학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작년에 조세법 총론 수업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세의 가장 대원칙이 그러니까 조세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 과세한다 해서 우리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자, 그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칙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죠. 그래서 과세요건이 명확해야만 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여주고, 또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 이 양도소득세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만 보더라도 공허한 메아리고, 거의 뭐 어떤 저기 뭐죠, 우리 철학에서 얘기하는 저 어디 이데아 세상이나 있는, 자, 그런 정도의 개념이 이제 우리 조세법률주의의 뭐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느니, 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 현실에서 충실히 구현되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만 보더라도 되게 이 세법만 가지고도 뭐 세법 적용을 못해서 신고를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신고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납세자와 다른 해석을 해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한다는 이런 현실이 조금 이상한 거죠. 자,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세법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3주택을 보유했습니다. 3주택을 보유를 하고 이제 1세대가 3개의 주택 중 1개를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개의 주택이 남아 있는데, 자, 이렇게 3개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개의 주택을 매각을 하고, 이 남아 있는 2개의 주택이 다음 시간에 배울 이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랬을 때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보유기간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20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월에 B주택을 취득을 하죠. 자, 그리고 2019년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 A, B, C 3개의 주택을 취득을 했죠. 자, 그리고 2020년 12월에 자, C주택을 매각을 합니다. C주택을 매각을 해서, 자, C주택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됐죠. 자, 그러면 이 A, B, C 주택 중에서 이제 C주택이 매각이 됐고, 이제 A주택과 B주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주택과 B주택이 남아 있는 상태, 즉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B주택을 취득을 하고, 자,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2년, 3년이죠. 3년 넘어서, 즉 양도하면 안 되고, 자, 1년, 2년, 3년, 즉 20년 1월, 그 다음에 21년 1월, 그 다음에 22년 1월까지 3년 이내인, 즉 2021년 2월은 3년 이내죠. 즉 2019년 1월 B주택 취득한 날, 2019년 1월부터 3년이면
20년, 21년, 22년 1월이 3년인데 2021년 2월에 A주택을 매각을 했다. 자, 그러면 B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충족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그 1세대 1주택 마지막 요건에 해당하는 2년 이상의 보유 요건을 언제부터 판단을 할 거냐. 자, 이랬을 때 이 C주택을 양도한 이 시점부터 보유기간 판정을 하면 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됐다 하더라도 보유 요건 2년 충족되지 못해서 결국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 2021년 1월 1일 이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A주택을 양도할 때는 바로 이 마지막 C주택 양도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2015년부터 이 A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 특례를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C주택을 양도를 하고 남은 A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케이스가 바로 이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데, 자, 바로 조선일보에서 7월 11일, 12일자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기재부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날 바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반박 자료가 뭐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저가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자, 인천하고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서울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천 주택을 처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천과 서울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인천과 서울 주택에서 인천 주택을 팔았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자, 인천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됐다. 자, 그러면 이 서울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언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되냐? 바로 이 인천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서울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2년 이내,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해야만 이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인천주택을 처분한 시점 서울주택 하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꼼수를 부립니다. 꼼수를 부리는데 어떤 꼼수를 부리냐? 바로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죠. 자,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왜 추가 매입하냐? 원주에 있는 아파트가 그래도 저렴하고 싸기 때문에 원주의 저가 아파트를 추가 매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인천에 한 개 주택이 있고 서울에 한 개 주택이 있고 자, 그 시점에 원주 주택을 하나 또 매입을 하면 세 개의 주택이 되죠. 자,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개의 주택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인천 주택을 처분하죠. 자, 인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바로 이 상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세 개의 주택 중 한 개의 주택을 매각을 해서 자,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천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 자,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서울주택은 바로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결국 바로 팔아버려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해당이 돼서 서울주택을 양도를 한다. 자, 그러면 인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보유기가 아니라 서울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의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인천주택 팔고 2년 보유할 필요도 2년 이상 보유 거주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 다음날 매각을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 이러한 황당한 절세법이라고
라고 조선일보에서 기사화를 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날 저녁 바로 기재부가 보도 반박자를 냅니다. 자 그럼 뭐라고 냈냐면 뭐 쭉 있어요. 뭐 2년 보유기간 충족해야 되고,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2년 충족해야 되고, 자 이 보유기간 거주요건 계산함에 있어서 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뭐 보유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거죠. 물론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기사 사례와 같이 뭐 2021년 현재 자 인천 서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주 주택을 추가 매입해서 3주택이 되고, 자 인천 주택을 처분했다 그러면 서울 주택과 원주 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이 돼서 서울 주택 양도의 일시적 대피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바로 인천 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기사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기산점은 바로 인천주택을 매도해서 1주택자가 된 그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주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 하더라도 양도세와 관련된 혜택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재부 해석과 납세자 간의 해석이 엇갈린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것을 쐐기를 받기 위해서 자 기재부에서 이제 최근이죠. 최근 2021년 11월 2일 최근에 해석을 냈습니다. 자 세석에 세 개의 케이스의 해석을 냈는데 이 세 개의 케이스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보면 자 2021년 1월 1일 시점으로 보게 되면 자 이 시점으로 보게 되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 A주택 취득하고 B주택 취득하고 자 C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2021년 12월 1일에 A주택을 양도를 했죠. 자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시점으로 보게 되면 자 B주택과 C주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 2021년 4월 1일 날 B주택을 양도한다. 자 그러면 이 B주택과 C주택은 이제 세 개의 주택 중 하나인 A주택 양도하고 이 B주택, C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는지를 보면 자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 C주택을 취득을 했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인 2023년 10월 1일 이전인 2021년 4월 1일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이 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 A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이 B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2년의 보유기간이 넘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냐? 바로 이란이라는 거죠. 이란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B주택의 취득일인 2015년 4월 1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자 2021년 1월 1일 시점에 보게 되면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주택, B주택, C주택. 자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시점에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2021년 3월 1일 날 A주택을 매도를 하고 남아있는 B,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유기간 B주택에 대한 양도에 대한 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냐? 바로 2021년 3월 1일부터 2년을 더 보유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한 달 만에 A주택을 양도하고 한 달 만에 B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사례와 이 사례가 차이가 뭐냐? 자 사례 1과 사례 2의 차이는 자 사례 1은 2021년 1월 1일 시점으로 봤을 때 주택이 몇 개 있냐? BC주택이 있고 BC주택이 있고 이 BC주택이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바로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는 거고, 자 사례 2 같은 경우를 보면
자, 2021년 1월 1일 시점에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3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한 개를 매도해서 B씨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은 바로 2015년 4월 1일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21년 3월 1일 A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일 보유 또는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1년 1월 1일부터 바로 이 소득세법이 바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바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를 보게 되면, 자, 마지막 사례를 보면 2021년 1월 1일 시점에 뭐 A주택, B주택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자, 우리 그 조선일보에 나온 사례와 같이, 자, 2021년 C주택 3개를 또 취득을 하죠. 자, 그래서 A주택을 양도한 상태에서 B주택,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B주택의 취득 보유기간 계산은 이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A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즉 보유기간 계산에는 A주택에 양도한 이 이한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자, 사례 1과 사례 2. 자, 사례 1 같은 경우는 바로 2021년 1월 1일 시점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1한인 B주택의 취득일로 가는 거고, 자, 사례 2와 사례 3은 결국 2021년 1월 1일 시점에 바로 2주택 이상 보유했고, 자, 이 경우에도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2021년 1월 1일 시점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 이러한 사례, 두 가지 사례 2와 사례 3은 바로 A주택의 양도일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해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이 넘어야 2021년 3월 1일이면 2023년 3월 1일 이후에나 매각을 해야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충족을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보유만 했으면 됐는데 바로 이제 거주 요건이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8월 1일이죠. 일명 파리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파리 대책에 따라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거주라는 것은 실제로 세대원이 이사를 가서 그 주택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취득 당시에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됐지만 양도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돼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다. 자, 그렇더라도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었지만 양도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했기 때문에, 자, 무조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전입인과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거주기간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다만 파리대책 이전에 취득한 부분, 즉 이 기업 부분이죠. 자, 파리대책 이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고 보유요건 2년만 적용해서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2019년 9월 19일 이전에 양도한 부분, 자, 이 니은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2년 적용하지 않고 보유요건만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7년 파리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즉 통장 이체 내역이라는 거죠.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계약 확인이 되고, 자,
2017년 8월 1일, 즉 파리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명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된다. 즉 무주택 1세대인 경우에는 2년만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 10% 완납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뭐 가서 가계약금 뭐 100만원, 200만원 걸고 추후에 계약할 때 와서 10% 계약을 내는데, 자, 이렇게 그 계약금 일부 뭐 가계약금을 걸어놨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뭐 계약금 나머지 계약금을 뭐 납부를 하거나 나머지 계약금을 주었다 그러면, 자, 이랬을 때는 계약금이 2017년 8월 1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고 봐서 일부만 계약금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8월 2일 이후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거주 요건 2년, 보유 요건 2년 이상뿐만 아니라 보유 기간 중 거주 요건 2년 이상 2년까지 무조건 적용을 해야 비과세를 충족을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비과세 요건 보면 뭐 2021년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된 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기산점은 1주택의 뭐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현재, 자, 2021년 현재 시점에 뭐 1세대 1주택자였다. 자, 그러면 그때의 보유기간 계산은 그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을 하는 거고, 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바로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도 바로 최종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를 했고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를 했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 다 팔고 나머지 한 개의 주택이 남아 있을 때 그 한 개의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거주기간도 최종주택을 매각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새롭게 계산해서 2년이 넘어가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세대 1주택, 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그런데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자, 이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이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 즉 내가 주택을 매각하고 주택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양도대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바로 고가주택을 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데 그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바로 실거래가, 즉 양도 당시 실거래가 양도대금으로 9억 원을 초과해서 받는 주택, 이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바로 이 양도차익에서 바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차익 곱하기, 자, 분자에는 양도가액 빼기 9억 원, 분모에는 양도가액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고가주택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9억 원이 9억 원 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함으로써 과세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보다 훨씬 더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고 실거래가 양도가액이 9억이 넘었다. 그래서 9억 초과분에서 과세가 됐다 그랬을 때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2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 자, 그 다음 년도 1년 늘어날 때마다 8%씩 늘어서 만약에 10년 이상, 즉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만약에 9억이 거래가가 9억이 넘어서 9억 넘는 금액을 받았다 그러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자, 그때 10년 이상 넘었다 그러면 그 양도 차익의 8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서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었는데, 자, 바로 2018년 9월 13일이죠. 9.13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9.13 대책에서 바로 이렇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 24%부터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거지. 자, 만약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다. 자, 그러면 이 80%, 24%에서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6%부터 15년 이상 보유해야만 최대 30% 적용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에서 3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50% 이상 공제를 못 받아서 양도소득세가 거주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이라고 하는데, 자, 이 대책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적용할 때 이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예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3년 이상 뭐 보유 거주를 다 했다. 자, 그랬을 때 24%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 12%인 겁니다. 그래서 각 연도마다 이 보유를 다 했을 때 10년 이상이다 40% 적용받는 거고, 마찬가지로 거주까지 다 했을 때 40%를 적용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될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서 4%씩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년 이상 보유를 했다, 3년에서 4년 내에 보유를 했다 그러면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12%, 자, 거주까지 3년에서 4년 했다 그러면 거주 12% 해서 24%가 적용이 되는 거고, 해마다 보유는 1년마다 4%, 거주는 1년마다 4% 늘어서 최종 10년 이상 보유했다 40%, 거주도 10년 이상 했다 40%에서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2년 이상 아예 거주를 하지 않았다. 자, 2년 이상 아예 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6%부터 15년 이상 지났을 때 3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기간이 뭐 3년에서 4년 사이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보유기간이 3년에서 4년 이상 해당이 되고, 자, 보유기간이 3년에서 4년 이상 해당이 되고, 자, 그러면 보유기간에 대한 12%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자, 만약에 거주기간이 2년을 안 했다, 2년 이상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뭐 이거 볼 것도 없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6%부터 30%가 적용이 되는 거고, 자, 거주기간이 만약에 보유기간은 3년에서 4년 사이인데 거주기간이 뭐 3년 이내다. 즉 거주기간이 2년은 넘었는데 3년 이내다. 그러면 자, 이랬을 때는 거주기간 2년에서 3년 사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를 적용을 해서 보유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면 12%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 거주기간이 2년에서 3년 사이다. 그러면 거주기간에 따른 보유공제 8%를 적용해서 총 2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아예 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았다. 또는 뭐 2년 미만으로 거주를 했다. 자, 그러면 이 80% 장기보유가 아닌
일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그 6%부터 자 15년 지났을 때 30% 적용받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거주를 많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러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됐을 때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높아져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를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취득가액이 7억 5천이다. 그리고 양도비용이 뭐 1,800만 원을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12억 원에서 취득가액 7억 5천을 빼고 여기에 양도비용 1,800만 원을 빼면 4억 3,200만 원이 양도차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4억 3,200만 원이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바로 양도차익 4억 3,200만 원 곱하기 자 분자의 12억 빼기 9억 초과분 3억 그 다음에 분모의 12억 원에서 9억 초과분 12분의 3을 4억 3,200으로 곱하면 1억 800만 원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년 이상 보유했고 15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기 때문에 결국 고가주택 양도차익 1억 800만 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하게 되면 8,640만 원을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1억 800에서 8,440만 원 빼면 2,36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바로 2,360만 원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2,110만 원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바로 2,110만 원에서 15% 곱해서 108만 원을 빼면 얼마가 산정이 되냐면 208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차익이 실제로 얼마를 발생했냐? 4억 3,200만 원의 소득이 창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세금을 얼마나 내냐? 2억 8만 5천 원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효세율. 자 실효세율은 바로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 얼마를 내냐? 0.48% 정도 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벌어들인 거에 내가 가만히 갖고 있어서 벌어들인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채 1%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0.48% 즉 0.5%도 안 되는 0.48%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세대 1주택의 이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으면 1%에 되는 이 양도차익의 1%도 되지 않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도가 뭐 타당한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소득세법은 뭐 1세대 1주택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 국민이 뭐 1세대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바람직하지 뭐 1세대 2주택자다 그러면 뭐 투기꾼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기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고 1세대 1주택은 선한 자,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는 악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실무적으로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계속해서 주택을 사고 팔고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자 그러면 투기꾼이 아니고 뭐 한 두 개의 주택, 세 개의 주택을 뭐 노후 목적으로 임대를 주기 위해서 뭐 10년, 20년 갖고 있는 것은 투기다. 그래서 그 투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왕창 과세를 하고 자 계속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은 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됐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되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1%도 채 안 되는 세금으로 과세하는 게 과연 이게 조세정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얘기했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부터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